네, 9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주차 두 번째 시간은 교재 기준으로 9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했는데 9장과 관련된 이 내용은 공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질량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공간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성 행렬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관성 다야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관성 행렬이라는 용어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후에 살펴볼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재에서 관성 행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성 다야딕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관성 다야딕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 이 수학적 표현을 써서 이 동력학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면 훨씬 회전운동, 공간 회전운동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 수식을 이론을 전개하기가 훨씬 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 다야딕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우선 다야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야딕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다야딕은 두 개의 벡터를 병립한 형태다. 영어로는 juxtaposi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벡터가 A1이라는 벡터가 있고 B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A1, B1 이게 두 개 이렇게 그 병립한 이런 형태. 이게 다야딕이다. 그 다야딕은 또 이렇게 A1, B1 이렇게 한 것들 또 A2, B2도 다야딕이죠. AN, BN도 다야딕이에요. 그 다야딕끼리 서로 이렇게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형태도 다야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두 개의 벡터를 병립한 형태로 표시한 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문자, 대문자 위에 양쪽 화살표 이를 써서 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해서 AN, BN까지 이 다야딕을 우리가 양쪽 화살표를 쓰는 이 Q라는 다야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다야딕을 이렇게 표현한다. 다야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야딕에 벡터를 내적하면 벡터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다야딕이 있으면 이걸 두 개를 내적하면 W에다가 이렇게 내적하면은 W에다가 A1 내적한 거 하면 스칼라가 되죠. 스칼라 곱하기 B1 그 다음에 W에다가 A2 내적한 거 그 스칼라가 되죠. 그거 곱하기 B2 끝까지 W에다가 AN 내적한 거 스칼라가 되죠. BN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다야딕 내적 벡터는 이렇게 계산한다. 물론 다야딕에다가 벡터를 외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야딕에 벡터를 외적하면 다시 다야딕이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별로 쓸 내용이 없어서 쓰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서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다야딕과 벡터가 내적하면 벡터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다야딕은 어떤 벡터를 앞부분에 내적했을 때하고 뒷부분에 내적했을 때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내적한 걸 프리멀티플라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에 내적하는 걸 갖다가 영어로 포스트 멀티플라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두 결과가 달라진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도 W를 여기다 이렇게 내적한 이거하고 뒤에다 내적한 걸 비교해 보면 그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Q라는 다야딕이 이 W 내적 Q하고 Q 내적 W가 같아지게 된다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Q라는 다야딕은
대칭 다이아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관성 다이아딕이 바로 대칭 다이아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다이아딕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을 여러분이, 다이아딕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생소하다는 거하고 어렵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려운 거는 논리적으로 그 이해가 어려울 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고요. 처음 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질 때도 마치 그게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두뇌적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과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딕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이아딕의 이러한 정의나 성질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와 내적해서 그 벡터가 되게 되는 그런 다이아딕도 존재합니다. 이런 다이아딕을 우리가 단위 다이아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라는 벡터가 어떤 다이아딕과 내적해서 V가 됐을 때 이 다이아딕을 우리가 단위 다이아딕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단위 다이아딕은 모든 좌표계로 표기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좌표계 중에서 A라는 강체에 고정된 세 개의 단위 벡터,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단위 벡터를 A1 hat, A2 hat, A3 hat라고 하면은 그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로 표시된 단위 다이아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A1 hat, A1 hat 더하기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그 단위 다이아딕을 다른 좌표계 N1 hat, N2 hat, N3 hat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다이아딕은 서로 같은 값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이아딕은 A1 hat, A1 hat 더하기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은 N1 hat, N1 hat 더하기 N2 hat, N2 hat 더하기 N3 hat, N3 hat 이다. 이게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명이 일반적으로 여기 증명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증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은 그냥 간단한 예제 하나를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부포를 나타내는 데 이 다이아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이아딕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질량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다이아딕을 우리가 관성 다이아딕이라고 하고 이 관성 다이아딕은 대칭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운동량을 관성 다이아딕, 내적, 각속도, 각속도는 벡터죠. 다이아딕, 내적, 벡터는 벡터라고 그랬죠. 각운동량 벡터 또는 각속도, 내적, 다이아딕, 관성 다이아딕 하면 이것도 각운동량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갖는 다이아딕이다. 관성 다이아딕은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좌표계 NI와 AI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런 테이블로 주어진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를 우리가 방향 코사인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N1, N1, N2, N2, N3, N3가 A1, A1 더하기 A2, A2 더하기 A3, A3임을 증명해라. 자, N1 햇은 이 방향 코사인표를 이용하면 N1 햇은 코사인 세타 A1 햇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A2 햇 더하기 제로 이렇게 되죠. N2 햇은 사인 세타 A1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A2 햇 더하기 제로. N3 햇은 1 A1 햇, A3 햇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주어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로도 얼마든지 그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런 경우로 국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1 hat, N2 hat, N3 hat이
A1 hat, A2 hat, A3 hat으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N1 hat, N1 hat 더하기 N1 hat, N2 hat, N2 hat 더하기 N3 hat, N3 hat은 요게 N1 hat이죠. 요게 N1 hat 더하기 요게 N2 hat, N2 hat 더하기 N3 hat, A3 hat이고 N3 hat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이걸 전개해 보면요. 이걸 각각 배분 법칙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A1, A2 이걸 서로 캔슬 아웃 시키면은 요거하고 요거 캔슬 되죠. 요거하고 캔슬 되면은 그리고 사인 자승하고 코사인 자승 남으니까 요거는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코사인 자승, 사인 자승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A1 hat, A1 hat 더하기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이다. 그래서 이게 증명되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질량 분포를 이 관성 다야딕을 이용해서 정의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야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자, 3차원 공간에서의 질량 분포를 관성 다야딕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럼 관성 다야딕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면은 3차원 공간에서 이 질량 분포가 이 물체의 회전 운동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이 질량계가 어떤 임의의 어떤 강체가 됐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회전 운동 방정식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 하는 것을 갖다 앞에서 배웠었죠. 질점계에 대해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런 식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을 보면 이 왼쪽에 나오는 게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요. 오른쪽은 모멘트죠. 그래서 그 강체에 작용하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모멘트. 이쪽은 그 강체의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되죠. 물론 여기 위첨자가 없으니까 양쪽 다 이것은 절대 기준들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보면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강체와 같은 이런 그 질점계의 질량 분포를 정의해낼 수 있을까 할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항은 모멘트는 질량 분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질량 분포는 여기에 나타나는 각운동량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을 살펴보자. 질량 그 공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질량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질량 분포를 살펴보자. 이 질량 분포를 이 각운동량을 표시를 해보면은 임의의 강체에 대해서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그 강체를 구성하는 임의 질점, 그 질점의 질량을 dm이라고 하고 그 질점의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이 질점이 갖는 지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r 크로스 dmv가 되죠. r 크로스 dmv.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는 그걸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니까 인테그레이션 r 크로스 dmv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r 크로스 v에서 이 v는 이점 정리해서 지점의 속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얘의 강체 각속도가 오메가면은 지점과 요 점의 속도 관계식에 의해서 이 점의 속도 v는 지점의 속도 더하기 오메가 클래스 r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점의 속도가 여기 빠져 있죠. 근데 지점의 속도항은 여기서 생략이 된 거가 여기 인테그랄 r 크로스 지점의 속도 dm은 요 rdm이 바로 요게 지점으로부터의 모두 r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점의 속도는 바깥으로 여기 인테그레이션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점의 속도에 의한 항은 0이 돼 버려서 여기서 생략이 돼 버린 거고
두 번째 항인 오메가 크로스 R만 여기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것만 남아있다. 자, 그래서 요 형태를 요거를 A 크로스 B 크로스 C 벡터를 갖다가 표시하면 A 닷 C의 B 빼기 A 닷 B의 C 그 식에서부터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근데 평면 운동을 할 때는요, 이 두 번째 오메가하고 R은 평면에 평행하고 오메가는 이 평면 운동하는 저거의 수직이니까 여기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놈만 남는 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남죠. 그래서 평면 운동할 때는 요 앞에 있는 게 앞에서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정의됐던 거죠. 그래서 각운동량이 평면 운동할 때는 그 물체의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스칼라로 표시되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강체의 각속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물체의 평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각운동량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간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0이 안 되겠죠. 공간 운동은 이 두 번째 항이 0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자,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자, 공간 운동을 하는데 그 고려되는 양을 여기서 보면요. 이 양이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각운동량 HG가 원래 공간 운동할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관성 다야딕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안해낸 건데 그 고안해낸 관성 다야딕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속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질점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를 같이 배우는 이유는 원래 연속계도 질점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증명을 할 때는 이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학부 과정에서 이 내용을 거의 다룰 필요가 없지만 대학원 과정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이론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이 형태가 증명을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 하는 점만 기억해 두고 학부 과정에서는 이 형태가 많이 사용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성 다야딕을 정의하자. 여기 보면은 요건 스칼라형이죠. R의 자승이니까 요 스칼라하고 여기 단위 다야딕, U라는 단위 다야딕. 그리고 R이라는 벡터, R이라는 벡터. 벡터하고 벡터하고 이렇게 병립하면 요게 다야딕이라고 그랬죠. 요거 다야딕이고 다야딕 빼기 다야딕은 다야딕이니까 이 전체가 다야딕이에요.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 다야딕을 우리가 관성 다야딕이라고 한다. 어떤 임의 물체의 지점에 대한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이다. 여기서 R이라는 이 벡터가 질량 중심점부터 임의 질점까지 DM이라는 질량을 갖는 임의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관성 다야딕에다가 각속도를 곱하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은 이 단위 다야딕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각속도가 되죠. 원래 단위 다야딕이라는 것은 어떤 벡터하고 내적하면 그 벡터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항이 이거하고 내적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오메가하고 내적하면은 요거하고 내적해서 그대로 오메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얘하고 이 오메가하고 내적하면 요 뒤에 있는 R하고 오메가하고 내적하고 요 R이 남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이 남죠. 이것이 이 형태가 앞에서 봤듯이 이게 각운동량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성 다야딕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 관성 다야딕 내적 각속도는 각운동량으로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관성 다야딕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많은 교재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물체의 질량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관성 행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각운동량은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성 다야딕을 쓰지 않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물체에 A라는 강체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A1 hat, A2 hat, A3 hat이 있다고 그럴 때 질량 중심점에 대한 우리 가공동량이 이렇게 표현되면 이 물체의 각속도하고 또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이미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이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미 위치까지의 이미 질점까지 위치 벡터를 x A1 hat 더하기 y A2 hat 더하기 z A3 hat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강체의 각속도를 오메가 x A1 hat 더하기 오메가 y A2 hat 더하기 오메가 z A3 hat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두 벡터를 다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 두 표현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이때 여기 보이는 IX, IXY, IXZ, IYX, IY, IYZ, IZX, IZY, IZ 이 값들이 다음 쪽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가 된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을 갖다가 그 앞에 나온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가운동량 벡터의 A1, A2, A3 방향 성분, 세 개의 성분은 요 행렬 곱하기 각속도의 벡터 A1, A2, A3 방향 벡터 성분으로 나는 컬럼 행렬, 여기도 컬럼 행렬이죠. 요 I라는 행렬을 각속도 행렬에 곱해 가지고 가운동량 행렬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A1, AI 하트를 다 붙인 거는 이때는 가운동량이나 각속도나 요게 바로 관성 행렬인데요. 관성 행렬이나 모두 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A1, A2, A3라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한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함께 표현해야 됩니다. 좌표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임의의 좌표계에 대한 어떤 동일한 물체라 하더라도 좌표계가 달라지면 관성 행렬 값들이 안에 나타난 행렬 값들이 달라져요.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운동량과 관성 행렬 그리고 각속도 행렬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관성 다야딕은 가운동량 벡터는 관성 다야딕 내적 각속도 벡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행렬로 표시하면. 그런데 행렬로 표시하려면 반드시 이 행렬에 사용되는 이 요소 값들이 어느 좌표계에 대해서 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행렬이라는 게 아주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이 관성 행렬에 대해서 관성 다야딕이 어떤 장점을 갖느냐 하면은 관성 행렬은 금세 설명했듯이 이 값들이 내가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관성 다야딕은 이미 그 관성 다야딕의 표현 안에 그 좌표계에 대한 표현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어떤 좌표계를 쓰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 해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룰 때 관성 다야딕을 통해서 다루면 훨씬 편하다. 물론 수치적으로 다룰 때는 이 행렬을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겠지만 이론적인 그 전개를 할 때는 관성 다야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평면 운동을 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도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와 동일하게 관성 다야딕이나
관성 행렬에 대해서도 표행축 정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의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 더하기 어떤 플러스 관성 다야딕, 또 임의점에 대한 관성 행렬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행렬 더하기 어떤 플러스 관성 행렬,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게 이 3차원 공간에서 관성 다야딕이나 관성 행렬에 대해서 성립하는 표현 정리인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추가로 더해지는 관성 다야딕이나 관성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관성 다야딕의 경우는 이 관성 다야딕의 양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질량이 m인 질량계가 있다 했을 때, 이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5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다. 즉 이 물체 전체 질량 곱하기 이 5점에서 질량 중심점까지 벡터의 자승 곱하기 단위 다야딕 빼기 요 위치 벡터 P스타 이렇게 구해지는 양을 여기에 더해주게 되면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에 대해서 이 양을 더해주게 되면은 임의점에 대한 관성 다야딕을 구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관성 다야딕을 내가 원하는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된 그 행렬 값들을 행렬로 나타냈을 때 값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O에서 요 S스타까지 이 P스타라는 그 행렬이 예를 들어 A1, A2, A3 해설을 이용해서 A1 더하기 B, A2 더하기 C, A3라고 하면은 P스타의 제곱은, 여기 들어간 P스타의 제곱은 A자승 더하기 B자승 더하기 C자승이죠. P스타는 이거하고 이거 자체하고 두 개를 곱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 다야딕이 얻어지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흔히 질량의 분포와 관련돼서 또 등장하는 용어가 주관성 모멘트, 주관성 축, 이런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주관성 그 모멘트는 이것을 주관성 모멘트와 주관성 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우리가 관성 행렬을 일단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관성 행렬의 값을 i라고 한다.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i라고 했을 때 이 관성 행렬의 그 앞에서 관성 모멘트에서 등장했을 때 그 대각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그 항들이 우리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비대각 요소들이 우리가 관성적, 영어로는 프로덕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오브 이너시아들이 다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좌표계를 잘 잡아서 관성 모멘트를, 관성 행렬을 구해보면 그 대각선에만 0이 아닌 항이 존재하고 비대각선에는 0이 아닌 게 다 0이 됐을 때 그때 대각선에 존재하는 그 세 개의 값을 주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잡은 그 좌표계의 세 방향을 주관성 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임의의 그 좌표계를 잡고 관성 그 행렬을 갖다가 구해서 i라고 구해줬을 때 그 i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고유치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서 u는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단위 행렬. 요것을 만족시키는 고유치 문제. 즉, 요걸 만족시키는 고유치 문제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항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세 개의 람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 이렇게 구해진 요 세 개의 고위치를 우리가 세 개의 주관성 모멘트가 되고 이 고위치 세 개를 요 식에다 대입해서 세 개의 고유 벡터를 갖다 구하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세 개의 주관성 축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치 문제를 풀므로써 우리가 주관성 축 방향과 주관성 모멘트들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형상들은 주관성 축 방향이나 주관성 모멘트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 평판이다. 그럼 얘네들은 이 직사각형 평판의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리고 그의 수직인 방향이 주관성 축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금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로 방향의 길이가 A라고 그러면 가로 방향의 이 A2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얘가 질량이 M이면 M, A 자승이 되겠죠.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길이가 A인 막대하고 비슷하게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세로 방향으로 해서는 이 A1 방향의 이쪽에 또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12분의 MB 자승의 관성 모멘트를 갖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리고 A3 햇 방향은 이 평판에 대해서는 12분의 M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이 되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평판의 관성 다야딕을 이 세 개의 주관성 축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12분의 M B 자승 A1 A1 그리고 12분의 M A 자승 A2 A2 그리고 12분의 M A 자승 플러스 B 자승 A3 A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사하게 이런 원판이 있다. 그러면 원판에 대해서 우리가 평면 운동할 때는 여기 원판의 수직인 방향의 관성 모멘트만 우리가 다뤘었죠. 그게 2분의 MR 자승이었죠. 그런데 이 원판의 평행한 두 개의 또 다른 방향, 단위 벡터 방향 B1 햇, B2 햇, 이 방향은 이 원판의 평행 방향들은 전부 다 주관성 축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1 햇이 결정되면 임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B2 햇도 결정되죠. 그래서 B1 햇이나 B2 햇 방향의 관성 모멘트는 4분의 MR 자승입니다. 4분의 MR 자승. 그래서 이 원판의 관성 다야딕은 4분의 MR 자승 B1 햇, B1 햇 더하기 B2 햇, B2 햇 더하기 2배의 B3 햇, B3 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가 되면은 9는 임의의 서로 수직인 세 방향이 다 주관성 축 방향이 되고요. 그 어떤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그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 자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MR 자승 C1 햇, C1 햇 더하기 C2 햇, C2 햇 더하기 C3 햇, C3 햇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런 관성 다야딕 값들이 종종 많이 사용되니까 그것을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가진 물체들의 3차원 공간에서 운동을 다룰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막대의 경우는 이런 막대의 경우에 이거의 관성 다야딕을 구해라. 관성 다야딕은 어떤 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 C라는 막대에 고정된 이 막대 길이 방향을 C1 햇 그리고 그 막대의 질량 중심점이 C스타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 막대의 길이 방향의 수직인 두 개의 방향 C2 햇 방향과 C3 햇 방향으로 잡으면은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이 C1 햇 방향으로는 그쪽으로 돌리면은 이건 두께가 얇으니까 아무런 회전하는 데 저항이 없죠. 근데 C2 햇 방향으로 회전하는 데는 12분의 ML 자승의 저걸 갖고 C3 햇도 여기로 돌린다면 12분의 ML 자승의 또 그 저항을 갖죠. 그래서 이 막대의 관성 다야딕은 이 좌표계 C1 햇, C2 햇, C3 햇으로 표현되면 12분의 ML 자승 C2 햇, C2 햇 더하기 C3 햇, C3 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표현에 이 그 오른쪽 좌측
항의 이 위첨자가 C 대시 C 스타, 이건 뭐냐면은 C 스타에 대한, 즉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막대 C의 관성 다이아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내가 이 막대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구하고 싶다. 5점에 대해서 이 막대 C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평행 측정리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점에 대한 C의 관성 다이아딕은 C 스타에 대한 C의 관성 다이아딕 더하기 어떤 값인데, 이 값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5점의 그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여기 앞에 구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요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질량 곱하기 5에서부터 C 스타까지의 벡터를 이용해서, 그게 P 스타라고 그러면, P 스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L C1 헤트죠. 마이너스 2분의 L C1 헤트.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4분의 L 자승이 되죠. 4분의 L. 그래서 4분의 ml 자승이 여기 나오죠. 4분의 ml 자승이고, U는 C1햇 C1햇 더하기 C2햇 C2햇 더하기 C3햇 C3햇입니다. 그리고 P스타는 요거하고 같은 게 이렇게 병립됐는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L 자승이죠. 4분의 L 자승 C1햇 C1햇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4분의 L 자승 ml 자승 C1햇 C1햇 더하기 C2햇 C2햇 더하기 C3햇 C3햇 중에서 4분의 L 자승 C1햇 C1햇을 빼버리면 이 앞에 건 빼지고 뒤에 있는 그것만 남죠. 그러니까 12분의 ml 자승 C2햇 C2햇 더하기 C3햇 C3햇 더하기 4분의 ml 자승 C2햇 C2햇 더하기 C3햇 C3햇 이렇게 돼서 결과는 3분의 ml 자승 C2햇 C2햇 더하기 C3햇 C3햇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따라오는 게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 직접 대입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기 보시는 문제가 이 원판과 이런 막대가 함께 있는, 붙어 있는 그런 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의 반경은 라지 R이고 막대의 길이는 라지 L입니다. 이때 전체 질량 중심이 C스타인데, C스타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전체 질량계의 관성 다이아딕을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그 좌표계가 A1햇, A2햇, A3햇인데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판의 관성 다이아딕과 이 질량, 이 막대의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 막대의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3분의 ml 자승 A2햇 A2햇 더하기 A3햇이라고 앞에 문제에서 구했죠. 그리고 원판의 자기 중심점에 대한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4분의 mr 자승 2배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것이 이 두 개 물체의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아니라 이 두 물체의 질량 중심점인 C 스타점. 그럼 C 스타점은 얼마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질량 중심점이 이 막대는 여기 있었고 이 원판은 여기 있었으니까 C 스타점은 두 질량이 같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중간점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L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스타에서 C 스타까지 길이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A 스타에서 C 스타까지 요 벡터는 마이너스 4분의 1 A1 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바로 앞에 나왔던 평행축 정리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그 A 스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에서 요 값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평행축 정리에서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평행축 정리에서 보통 나타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값이고 여기서 그리고 요 값은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 질량 곱하기 P스타의 자승 U 단위 다이아딕 빼기 P스타. 그래서 여기 P스타를 4분의 마이너스 LA1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값으로 정리돼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내용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질량계는 4개의 질점으로 이루어진 질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1점, 여기 꼭 모서리마다 4개의 모서리에 질량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서리에 M, 두 번째 모서리에 2M, 세 번째 모서리에 3M, 네 번째 모서리에 4M.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이 4개의 질점에 대한 이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행렬이 구해 보니까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졌다. N1 hat, N2 hat, N3 hat이라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질량계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 질량계의 주관성 모멘트와 주관성 축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관성 행렬이 되니까 고유치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단위 행렬 한 거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식, 그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만족하는 디터미넌트가 요게 된다는 게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3차 방정식 풀이하는 것은 여기 인터넷 상에 여러분들이 요 풀이하는 솔루션 툴이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람다에 대한 3개의 값이 주어지죠. 그 값이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 3개의 값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 3개의 값이 얻어지면은 이 세 값으로 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관성 모멘트가 되겠고요. 이 주관성 모멘트들을 고유치 문제에 대입해 가지고 Z1, Z2, Z3를 구하게 되면은 그 세 개가 주관성 축 방향의 단위 벡터들에 대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N1, N2, N3 좌표계로 표현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질량 분포와 관련돼서 관성 다이아딕이라는 게 무엇이고 관성 행렬이 무엇이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고 또 관성 행렬이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주관성 모멘트나 주관성 축은 어떻게 구하느냐 고유치 문제를 통해서 구한다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9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평면 운동을 하는 물체에 회전 운동 방정식이 포함된 일반 운동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병진 운동을 하는 병진 운동 방정식 풀이할 때는 회전 운동 방정식이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평면 운동 하면서 회전 운동이 포함되게 되면 회전 운동 방정식이 추가로도 풀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10주차 내용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9주차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